학과 카드는 직업 카드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서 보급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도 막연하게 상급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보다는 직업 카드처럼 직접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만지면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일럿 카드를 만들어서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요것도 개발해서 보급하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나 상담자들이 직업 카드처럼 유용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학과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과 카드도 이제 처음에 한번 나오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정이 됐거든요. 처음에 카드가 나오고 한 1, 2년 지나니까 일단 고등학교의 종류가 달라지고, 옛날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도 따로 생겼고, 그리고 대학의 학과나 전공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학과도 약간 좀 세월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학과 카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대학에서 불리우고 있는 학과명,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계열, 단과대학,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 고등학교의 종류도 가장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 계열 분류, 종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망라되도록 잘 고려해서 개발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몇 가지 좀 차별화된 특징을 요약한다면, 현재 각 대학의 학과에서 불리우고 있는 가장 일반화된 학과 명칭으로 통일을 했고, 또 요전 과에는 이제 학과라고 되어 있는 거,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혼용되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전공을 학과명으로 전부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학과의 이름을 보다 좀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자꾸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여기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홍보하거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취업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거나, 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학과,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포착해서 반영을 했고, 또 유사 계열을 좀 통합을 했습니다. 요전에는 이제 인문 플러스 사회 이렇게 별개로 있던 걸 이제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 플러스 공학 이렇게 별도로 있던 걸 이제 묶어서 자연공학,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했고, 또 인터뷰 카드는 이 개정 학과 카드에서는 빼고 별도의 인터뷰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전 버전과는 좀 차별화된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지도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해서 같이 이렇게 보급해드리는 것도 개정된 학과 카드의 중요한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학과의 이름은 개별적인 것까지 아마 다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과 카드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다 모든 학과를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확인 가능한 소스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고등학교, 대학을 홍보하는,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오픈한 자료에서 일단 추출을 하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넷, 워크넷,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1차적인 소스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도 학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계열을 대표하는 학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또 신생학과, 이색학과 중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표적인 학과가 빠지지 않도록 할까? 그리고 신생학과, 이색학과, 또 유망학과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급적 좀 대학의 학과, 전공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고, 또 고등학교를 가야 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여러 자료에서 엄선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좀 주안점을 둔 사항입니다. 네,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 또 뭐 카운슬러분들이 학과 카드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려면 일단 이 학과 카드에 있는 교육 세계만을 아셔서는 안 됩니다. 커리어넷, 워크넷에 있는 교육 세계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학과 카드 출시하면서 함께 들어있는 그 전문가 지침서를 아마 처음에는 좀 밑줄 치면서 잘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도 해보시고, 혹시 참가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예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과 카드를 활용하고 참가자들에게 끝내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메뉴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서 이것을 활용한 학생들,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동해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밑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상담자 선생님들은 집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진로 쪽은 집단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뭐 1회기부터 10회기 이럴 때 그 중간에 한두 회기를 이 학과 카드를 넣어서 활용을 하면 전체적인 집단 프로그램 자체가 좀 흥미를 더하고 참여자들도 더욱 참여 동기가 높은 상태에서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되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도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고 프로그램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경험적 증거들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그 효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